네, 그 피터 오펜하이머랑 이제 같이 그 얘기하신 분이 그 루비니 교수죠. 뉴욕대 루비니 교수인데 이 양반은 뭐 대표적인 비관론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도 그 골드만삭스의 세계 경제가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를 밝게 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심지어 100파이 공부하는 분한테도 지금 아직 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돈 공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려도 아직은 못 받아들일 때예요. 제가 이거를 제 스스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저도 한 100일 걸렸거든요. 저도 100일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공사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파이코인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그래서 이런 뭐 골드만삭스의 이제 피터 오펜하이머라든지 이런 뭐 루비니 교수의 전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1파이 100불 정도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1파이 한 300불 간다고 보면은 시장도 좋고 경제 상황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도 가치가 있어.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희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시는 거죠. 저는 그 기준을 파이 영상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1파이 300불, 뭐 314불도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위해서 자기가 매일매일 채굴을 하고 누구한테 소개도 하고 알리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 행위에 대한 채굴 행위에 대한 리퍼럴 그룹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노드를 하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목표 가격을 지금 시장을 좀 넓고 깊게 보는 사람들이 밝게 보고 있으니까 상향 조정하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부텔릭 비타린이랑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루비니 교수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약 300불 40만 원으로 정정했고, 루비니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작다. 1년 전에 자기 자신도 이제 반대한 거예요. 1년 전에 자기도 경제학자들과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세계와 미국 경제 침체를 예상했다. 막 미국 일부 은행 파산도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관리도 잘하고 주식시장, 채권시장, 암호화폐 시장들이 예상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래서 뭐 모두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과 이 시장 분석가들이 지금 연착륙, 그러니까 이렇게 착륙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 한국도 뭐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죠. 연착륙을 달성할 거로 보는데, 단지 이제 유로존과 영국은 지난 몇 분기 동안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동안 유럽은 중국에 몰빵을 하고 러시아에 몰빵을 하고 뭐 완전히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와 이제 중국의 그런 저가 노동력에 한 30년간 그냥 기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디리스킹 되면서 이제 비용이 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제조업이 많이 묶이지 않은 미국이나 이제 한국, 요즘 유럽에서 한국 삼성을 엄청 띄우잖아요. 삼성이 2006년도부터 중국에서 철수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철수 다 마무리했다. 삼성의 안목이 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중국의 경우 이제 이 부동산, 그 다음에 지방 정부 부채 이런 거로 해서 뭐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장 지표하고 범필로드 험악한 험로를 겪어야 될 것 같다. 뭐 일본도 겪었고 한국도 겪었는데 중국도 겪겠죠. 돌아가면서 다 겪는 거죠. 그리고 신용위기, 부채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전, 원자재 가격 급등, 이 미국 일부 은행 파산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거는 올해는 이제 그런 것이 조정이 돼서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던 루비니 교수 항상 비관적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재정학적인 갈등, 그다음에 미국 대선, 이번 토요일인가요? 또 대만 대선, 한국 총선, 미국 대선,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세 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그 대만 선거, 그다음에 한국 총선, 그다음에 미국 대선이라는 소리를 하죠. 아무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루비니 교수하고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가격 상승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아카식 레코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동양에도 이런 뭐 한문으로 돼 있었으니까 태유, 벽요, 책상자, 동미명신, 글, 이게 다 아카이브가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드가 케이시가 했던 건데, 이것이 결국은 제가 최근 말씀드린 참 블랙홀 내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거예요. 오일러의 공식이에요. 결국은 0의 자리가 특이점이거든요. 0의 자리는 뭐냐면 보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여태까지 돈을 투자해서 손실 보았던 게 얼마였든지 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못 받는 게 얼마였든지 간에, 지금 당신이 갖고 뭐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돈이 10억이건 100억이건 얼마든지 간에, 지금 당신이 빚이 얼마인데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든지 간에 제로로 가는 법을 알게 되면 다 된다라는 거죠.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맞춰진, 이게 특이점이거든요. 이 특이점의 세상이 이제 이게 진실의 세계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각자 개인들 내부에 이런 오일러의 공식이 작동하는 그런 의식 세계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릇된 의식으로 잘못 앓을 때마다 이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오일러 공식이 작동이 돼서 손해도 보고 망하기도 하고 돈 빌려서 못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돈 벌었다가 날리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의식세계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한 게 이 블랙홀 내부, 테설렉트 안의 내부. 여기서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태까지 수천 수만 번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성공하는 패를 딱 짚는 법을 아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매트릭스를 벗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처럼 그냥 돌아가던 자기의 감정지능을 넘어버리는 거죠. 매트릭스를 벗어난다, 감정지능을 벗어난다라는 게, 그 벗어나려면 0의 자리로 가는 법만 알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3년 전부터 알았는데, 이거를 제 자신의 삶에 정직하게 비춰보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45일째지만 70일째나 한번 시작할 거죠. 그래서 이제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미래학자들이 보는, 여러 미래학자들이 이제 뭐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다빈치 연구소 창업자, 그다음에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 더 퓨처 에이전시 대표, 뭐 나이비스트 중국 연구소 디렉터, 싱귤라리티 교수, 이런 6명의 유명한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키워드가 찬스였다. 이 찬스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골드만삭스의 이제 피터 오펜하이머가 콕 집어서 얘기했고, 나머지는 이 6개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루비니 교수도 전반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먼저 보게 되면요, 세 번째가 인공지능하고 딥테크거든요. 이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알파고고, 이제 알파고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잖아요. 인공지능 자체가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매트릭스를 넘어가는 사람은 자기 운명과 싸우지 않죠.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과 싸우지 않죠. 왜? 그거를 매트릭스의 구조를 알고 그 인공지능, 딥러닝을 한 인공지능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수를 두죠. 그래서 인공지능 카타고랑 15번 바둑을 둬서 14번 이긴 친구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인공지능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인공지능하고 딥테크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인터넷 1위 기업은 교육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예,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 버는 방법,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인간 문제 해결하는 방법, 남한테 사과하는 방법, 뭐 자기가 승진 출세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죠. 매트릭스로 세상에 이제 탁 짜있는 특이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지금 그 매트릭스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나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게 이 매트릭스를 아는 사람과 매트릭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매트릭스를 넘어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인공지능과 이 딥테크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것은 이 인공지능을 아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과의 생산성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100파이 공부하는 분한테 뭘 하느냐? 인공지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아는데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파이 영상에서도 제가 틈틈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금리 정점, 인플레이션 정점에서 이런 것이 산업화 생산성에 기여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그다지 낮아지지 않더라도 새로운 슈퍼 사이클이 온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다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데 매트릭스에서는 이게 진짜와 가짜가 정해지거든요. 비트코인 진짜잖아요. 파이코인 진짜잖아요. 이더리움도 진짜에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은 목표 값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 이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그 슈로더에서도 얘기했고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얘기했고 탈탄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전기차 에너지 생산 소비,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요, 우리 몸이요, 지금 이제 뭐 사우디나 UAE 같은 데서 뭐 네온시티를 하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 앞으로 몇 년 내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자동차나 비행기는 아주 마차 같은 수준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햇볕, 그 광자만으로 해서 탄소 동화 작용 없이 탄소 에테르화를 거치지 않고, 탄소 동화 작용 없이 탄소 에테르화를 시켜가지고 비타민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몸이 햇볕 갖고 물질인 비타민 D를 만들어내잖아요. 나머지 비타민 A, B, C, D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야채를 통해서 뭐 고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비타민 D는 오직 비물질인 햇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물질인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지금 세계 경제가 앞으로 몇 년 내로는 저 햇빛 자체만을 갖고서도 에너지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매트릭스 같은 거 영화 보게 되면 로봇이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빨아다가 쓰는 게 나오잖아요. 그 생체 에너지라는 것이 이런
탄소 동화 작용 없이 탈탄소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능한 시대에 와서 이게 탄소 중립, 탈탄소 같은 것이 이게 단지 전기차 뭐 이런 알리백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굉장히 굉장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고요. 어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체험 경제. 여기 이게 파이코인과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파이코인에서 파이오니어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파이오니어들의 파이코인을 통한 생태계에서의 체험, 이 체험 경제라는 거. 이게 뭐 인공지능도 생기고 가상현실도 생기고 3D 프린팅도 생기고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쪽에서도 파이코인이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와 결제와 유통에 대한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소비가 활성화되는데 그 소비가 활성화되는 시장에서의 결제 통화, 이게 파이코인, 이 체험 경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코인과 다르게 80대, 90대 먹은 할아버지건 10대, 20대 파푸아 뉴기니아의 소녀이건 핸드폰만 갖고 스페이스X에서 인터넷만 뿌려주게 되면 다 파일을 채굴할 수 있고 파일을 통해서 생태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명 연장 이거 두 번째 부유층의 변화 부유층의 변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NFT 때문에 VT 싱귤래리티 왓슨 싱귤래리티 교수는 현재 NFT를 사는 것은 2009년도에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파이도 NFT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작품성 있는 NFT는 분명히 디지털 자산에서 디지털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올리는 작품, 파이 아트에 올리는 작품, 이런 초창기 작품은 파이코인 초창기 NFT 작품은 나중에 정말 2009년 비트코인과 사는 것처럼 이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여성들 부자가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이거랑 같아요. 싱귤래리티의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갖는 게 아니라 포용해서 갖는 거거든요. 경쟁에서 갖는 게 이거 뭐 여기서 아무튼 그냥 여자라기보다 여성성이 중요시되는 건데 다행히 파이는 그 기술쟁이 니콜라스보다 청띠아팡 장가 잘 갔어 그 친구 청띠아팡이 여성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도 신흥국 부상하고 아프리카 인구 증가가 되고 그다음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앙골라, 파키스탄이 6개국이 세계 이상의 절반을 차지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되겠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제 애 10명 나면 4명은 죽었잖아요. 저희 때도 이제 이렇게 한두 명 죽는 일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데도 막 그렇게 많이 죽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서 어찌됐건 이 세상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이런 슈퍼사이클로 호황기로 들어오고 버블이 아니라 이제 확장이 일어나는데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파이코인 가격도 상승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저는 파이코인을 300불 잡습니다. 물론 우리 커피도사님 뭐 올린 거 보니까 1월 30일 날 어떤 뉴스도 있다라고 하고, 또 뭐 올해 중으로 이제 그 오픈 메인넷 한다도 그랬고, 상황에 따라 상장도 할 수 있고, 지켜보죠. 자기 행위에 대한 가치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가치를 정하지 않으시면은 벌어도 다 날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